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현 정부 정책을 한번 살펴보죠. 정말 참담합니다. 27타수 무안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 성적의 공약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무후무해야죠. 전무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전무후무한 공약이라고 제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대신에 정권의 실력자들은 또 미친 집값의 수혜자가 돼서 로또를 맞았죠. 그 드라마 빈센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능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유능하고 타인에게는 무능하다. 그게 아마 이 부동산 정책이나 대장동 사태와 꼭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 무능한 정책으로 자기와 자기 편은 배를 불리는 유능함을 한껏 과시하고 대신에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완전한 손해를 끼쳤으니까 엄청나게 무능함을 보여준 거죠. 그 말이 사실 이 정권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드라마 대사로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닥치고 정권 교체가 과연 청년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청년 문제 해결이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하는 정권 교체는 적폐 교대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정부는 정말 도덕적이고 유능한 정부가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라 아마 저는 향후 100년간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닥치고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하겠다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청년 공약으로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5년간 청년을 위한 토지 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평균 70만 호 수준의 주택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2020년에 45만 8천 호로 줄었고 2021년에는 아파트 입주량이 28만 5천 호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 감소라든지 서울의 그런 주택량 감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권 들어와서 주택 공급 차단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미친 집값을 만들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차 보호 3법을 만들어서 미친 전셋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들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포함해서 충분한 공급 대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추후에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 호,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전국적인 250만 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 호는 토지 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을 하고 또 그 중에 절반인 50만 호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겁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부라는 것 아시겠습니다만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주택만 임대하거나 또는 분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또는 토지 수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반값으로 아파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택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세밀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이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청사나 또는 국철, 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이나 또는 그 역사 위로 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또 공기업 미이용 부지나 지방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안심주택 중에서 서울과 지역별 거점 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 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 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도시마다 최대 150개로 세분된 용도 지역을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같으면 저가주택 공급 경우에 용적률이 최대 1800%입니다. 동경 도심 주요 지역에는 2000%까지 용적률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공중도시 건설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 이외에도 지역의 경우에 거기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청년 유동 인구 분석을 하면 그 거점 도시 내의 지역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청년 캠퍼스가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그건 구글 캠퍼스에다가 초고층 청년 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청년 임대주택을 만들면 그동안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는 청년으로부터 외면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청년이 살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개념이 청년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캠퍼스의 주상복합이니까요. 그 저층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 공간과 사무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까지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이 바로 지역 통합의 매력적인 거점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장기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겠습니다. 즉 여기에는 LTV 기준은 80%, 그리고 이자는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 수준입니다. 사실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그 정도 기준금리 정도를 받고 나서 이것을 청년들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받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큰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년 거치, 처음부터 원금 상환, 원리금 상환이 아니라 15년 동안은 거치 기간을 거친 다음에 30년에 걸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기 생애를 설계하는 튼튼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년 거치를 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기간 동안에 목돈을 마련할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주거비 부담까지도 지고 목돈도 마련 못하는 이런 상황을 저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세 사는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사는 청년들도 전세금 대출이 원금 분할 상환 방식 의무화 때문에 처음부터 원리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무화를 저는 폐지시키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정책 3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국가와 사회가 보유한 지원 정책 그리고 또 금융 자본을 서민과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청년과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게 좋은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청년의 꿈을 빼앗아갔지만 저는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 3가지 저 안철수의 청년 주거정책 삼각편대, 토지임대부 청년 안심주택, 그리고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그리고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겁니다. 오늘은 청년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제 정책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인 종합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는 보유세, 거래세 같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공약 발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